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올해는 수익 내기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홀딩하고 있냐? 혹시 예상을 깨고 급등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굳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주가 언제 오르나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올해는 수량 늘리는 해다. 혹시 모르니까 주식시장에 발을 담궈 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수익 내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능력자여서 고점과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거나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90% 이상 확률로 단타에 성공한다거나 이런 정말 초능력자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왕 계속 시장에 붙어 있을 거라면 적당한 수익을 내면서도 하락장에서 방어율이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S&P 500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워낙에 공격적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S&P 500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낙폭이 가장 큰 TQQQ나 SOXL 이런 3배 레버리지에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일반화시키거나 남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투자 어떤 스타일이 아닌 보편적으로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서 다수에게 추천할 만한 S&P 500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올해 초부터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한동안 강력 추천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마이너스 9.1%. 그나마 개별 종목 치고는 방어율이 상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마이너스 8.6% 역시 꽤나 많이 빠졌고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한동안 수익률이 정말 상당했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만 마이너스 12.6% 폭락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방어율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개별 종목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S&P 500을 보시면 마이너스 4%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덜 빠진 걸 알 수 있고, 이걸 굳이 수치로 계산하자면 2배에서 3배 정도 방어율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개별 종목인 삼성전자를 보시면 주력 종목이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30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조차 마이너스 11%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보다 낙폭이 더 크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금리 인상 이슈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항상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더더욱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빅테크 기업 10개를 모아놓은 ETF인데 메타만 해도 하루아침에 20%가 폭락했고요. 테슬라도 올해 들어서 지금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이상 반등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이 빠졌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난다긴다 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다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1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미국 테크 탑10도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2차전지 산업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을 모아놓은 ETF긴 하지만 2차전지에 거의 다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올해 초부터는 거품이 좀 많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2차전지를 결국에 어디에 공급을 하죠? 전기차 완성차 업체입니다. 전기차 세계 1위가 테슬라인데 정작 그 테슬라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나가던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도 2만원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아마 15,000원대로 주저앉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올해 들어서 전기차 섹터들은 전부 다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특정 종목이나 섹터별로 보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희한하게 S&P 500을 보면 4%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S&P 500은 말 그대로 500개 기업을 다 모아놓고 평균을 낸 지수인데, 단순히 기업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섹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S&P 500은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섹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2차 전지, 빅테크, 심지어 금융주, 헬스케어, 반도체, 에너지, 뭐 유틸리티, 일일이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그냥 모든 섹터가 S&P 500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에 특화된 게 나스닥 100, 2차 전지에 특화된 게 뭐 2차 전지 산업, 빅테크 기업에 특화된 게 미국 테크 탑 10, 반도체 기업에 특화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면 그냥 모든 기업을 다 짬뽕 시켜놓은 게 S&P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요즘에는 금리 인상 이슈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오히려 금융주들은 이득을 봅니다. 근데 S&P 500에는 금융주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칭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평상시에 수익률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와 S&P 500은 수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5년 동안 2배 넘게 올랐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웬만한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어차피 시장에 계속 붙어 있을 거고 또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무서우니까 수익률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으면서 폭락장에 아주 강한 S&P 500 비중을 높이는 게 요즘과 같은 공포의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투자하기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국내에 이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원화로, 그것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킨덱스 미국 S&P 500 종목 코드가 360200이고요. 현재 주당 가격이 13,600원 정도 합니다. 굳이 미국 직투로 SPY나 뭐 IVV, VOO 이런 종목에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국내에서 킨덱스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하시면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킨덱스가 마음에 안 드시면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역시 주당 가격은 약 13,500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종목 코드는 360750입니다. 나는 타이거도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S&P 500 TR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종목 코드는 379800입니다. 얘는 주당 가격이 더 저렴하죠. 약 11,900원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S&P 500 뒤에 TR이 붙었는데 이 TR은 토털 리턴의 약자거든요. 모든 걸 다 되돌려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죠. 이 ETF에도 배당금과 비슷한 분배금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TR이 붙으면 자동으로 재투자해 주는 것이고 TR이 안 붙으면 우리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굳이 푼돈을 계좌로 입금받기보다는 그냥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게 좀 여러모로 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미국 주식에 몰빵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미국 주식과 삼성전자를 적절히 섞어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개별 종목에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ETF에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각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 스타일대로 지금까지 투자를 했을 때 최근 폭락장에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면 S&P 500 비중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P 500의 최대 장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익률만 생각하면 개별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3배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그 피해도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이 바로 S&P 50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기인데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